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진 배우 김세론 씨의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비보의 연예계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료 연예인들은 SNS와 추모 화환 등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15년 넘게 두문불출한 배우 원빈 씨도 영화 아저씨를 함께한 인연으로 빈소를 찾았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향년 2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배우 김세론 씨. 짧은 생을 마감한 그녀의 마지막 길을 동료 연예인들이 배웅했습니다. 17일 오후 고인의 얼굴을 대중에 처음 널리 알린 영화 아저씨로 인연을 맺은 배우 원빈이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15년간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던 그가 고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아내 이나영과 함께 근조 화환을 보낸 데 이어 직접 발걸음한 겁니다. 한동안 빈소에 머문 원빈은 침통한 표정으로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에 앞서 배우 한소희와 연예계 친한 사이로 알려진 김보라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연예계 동료 지인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배우 김옥빈은 SNS에 국화꽃 사진을 올렸고 영화 동네 사람들을 함께했던 배우 김민채도 그곳에서 편히 쉬기를이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가수 미교는 사람 한 번 죽어나가야 악플러들 손이 멈춘다며 비판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김세론의 팬들도 추모 성명문을 내고 연예인에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팬들은 그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지만 비난과 여론의 외면은 인간적 한계를 넘는 것이었다며 저지른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대중의 질타와 냉대 속 이를 감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음주운전 논란 후 수차례 영화와 연극 등을 통해 복귀가 무산됐던 고인의 생전 마지막 촬영 작품은 영화 기타맨입니다. 김세론은 지난 16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없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됐던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 앱의 국내 다운로드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위원회가 정보보호 정책 개선을 위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하자 딥시크 측이 이를 받아들인 건데요. 이미 앱을 다운받았거나 웹을 이용할 경우 계속 사용할 수는 있지만 위원회는 신중한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동훈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딥시크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15일부터 국내에서는 앱 다운로드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보호 정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위한 서비스 중단을 권고하자 딥시크 측이 받아들인 겁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내용 공지가 미흡한 점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위원회는 해외에서도 지적됐던 것처럼 딥시크의 이용자 정보가 SNS, 틱톡의 모 회사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딥시크 본사에 데이터 수집, 처리 방식 등에 관한 질의를 보내고 자체 기술 분석에도 들어간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측이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딥시크 측은 지난 14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며 수집 정보 항목에서 민감 정보로 볼 수 있는 키보드 입력 패턴을 삭제하고 유럽 국가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개인정보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는 약관을 추가하기도 했는데 국내 사용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의가 오갈 걸로 보입니다.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이 약 5개월이 걸렸으며 이번 점검은 한 개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위원회는 실태 점검을 거쳐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확인해야 할 가이드도 함께 제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존의 딥시크를 다운로드받은 이용자들은 계속 앱을 쓸 수 있는데 위원회는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의 신중한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이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곧 만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번 논의에서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배제됐습니다.
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테이블이 제3국 사우디아라비아에 마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큰 틀의 절충점을 찾은 데 이어 실무 차원의 논의로 이번 주 미국과 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이 마주 앉습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이미 사우디로 향했고 현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시작하자고 통화한 이후 급물살을 탔습니다. 왈츠 보좌관은 앞으로 몇 주 동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동까지 예고했습니다. 미국 협상 대표단은 회담 성과를 낙관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습니다. The fact is, we're looking at you can have the Ukrainians, the Russians, and clearly the Americans at the table talking, but we've got to have specifics to get to a point.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을 믿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가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길 바란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Ukraine will never accept deals made behind our backs without our involvement.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푸틴이 종전에 진정성이 있는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 역시 종전 협상에 패싱당했다는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개입해야겠지만 아직은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버지 생일을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했습니다. 최근 선대 지우기에 나서는 듯 했던 김 위원장이 4년 만에 생일날 참배 장면을 공개한 건데요. 참배 후에는 평양 아파트 착공식에도 참석해 경제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대외 메시지를 내놓기보다는 내부 결속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기념해 4년 만에 금수상 태양궁전을 찾아 직접 참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노광철 국방상 등과 함께 헌화했습니다. 북한 매체에는 광명성절 표현도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김정일 생일을 뜻하는 광명성절은 김씨일가 우상화 표현들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4.15라고 바꿔 부른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최근 선대 지우기에 나서는 듯했던 김 위원장이 생일날 공개 참배 장면을 공개하며 체제 결속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참배 직후 오후에는 평양의 아파트 착공식에 참석해 경제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 화성지구의 건설이 마무리 단계라며 강동 지역까지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평양 교외 지역인 강동 지역을 언급한 건 쉽게 성과가 나는 건설 사업으로 경제적 업적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주택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인력과 자재를 투입하면 비교적 성과 도출이 가능한 분야라서 내부 자원을 집중 투입해서 우선은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이 뚜렷한 경제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에 집중해 주민 불만을 잠재우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살아있는 여자 배구의 전설 김연경 선수가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했죠. 코트 위 김연경 선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자 김연경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에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국내 프로배구 인기를 견인해온 김연경 선수의 부재가 가시화되면서 포스트 김연경에 대한 배구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은퇴 선언 이후 첫 원정 경기에 구름 관중을 동원한 김연경. 많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네, 많이 오실 줄 알았고요. 끝까지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트 위 김연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최대 12경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는 금요일 현대건설과의 원정 경기 역시 예매 시작 2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20년 전 국내 프로배구에 데뷔해 지난해까지 역대 최다인 6번의 MVP를 수상한 김연경은 명실상부 V리그 인기 견인차였습니다. 국내 여자 배구 선수 최초로 해외에 진출해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것은 물론 2021년까지 국가대표로 뛰면서 2012 런던, 2020 도쿄올림픽 4강 신화를 이끌었고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이끌며 배구 대중화의 선봉장이 됐습니다. 실제 김연경이 국내 리그에 복귀한 뒤 흥국생명 관중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해도 전보다 연평균 3배 가까이 늘었고 같은 기간 여자부 관중은 1.6배 늘었습니다. 김연경의 은퇴와 함께 V리그 인기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연경을 대체할 스타 선수도 마땅치 않은 가운데 배구계에서는 외국인 선수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김연경 같은 선수가 다시 나오기는 어려워요. 팬들도 이제 국제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국제적으로 오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한국배구연맹은 외국인 선수 자유계약 부활 논의와 더불어 유소년 엘리트 사업 확대, 스타 선수 발굴 기획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포스트 김연경의 등장까지 과도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